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그다음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만이 답이다. 한동훈만이 이재명을 상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과는 좀 다르게 멘트가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나는 역할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선을 좀 그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요청이 온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판에 얘기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이 이제 뭡니까? 킹메이커죠. 킹메이커로서 이 당에도 있고 저 당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인데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뭐 사실 옛날에도 이런 얘기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너 좌파냐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이 어떤 그 감각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모습도 진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나이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깨어 있고 그리고 또 눈과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주는 이제 그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겪어보고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라고 하는 게 그 보이는 그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데 이 지혜가 도대체가 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것들과 지금 뭐 지도부가 됐거나 한덕수가 됐거나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 진영에 보면은 다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막 그냥 노욕을 부리고 있고 더 그냥 막 깽판을 치고 있고. 근데 김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감각이 정말로 이게 끼어 있으시고 그리고 참 이게 예민하다. 그리고 킹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죠. 어느 쪽이 될지 그 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설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동훈 후보만이 이재명을 상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김덕수랑 그 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의 승부는 확정적으로 그냥 한동훈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말 스타일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쩡 이렇게 좀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한동훈이 된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이 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냥 영상 띄워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시죠.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으로 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로요? 네. 특히 당심은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하지 않겠니? 내가 보기에 당심이나 민심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을 보면은 네. 의원들이 그냥 뭐 김문수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김문수가 유리할 거 보이지만 결국은 민심과 당심이 똑같기 때문에 당심도 역시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 쪽에 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민심이고 당심이고 당심이고 민심이다. 무슨 뭐 50%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조직력의 표가 있는 조직적으로 표가 있는 친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저기 뭐 김덕수가 유리하지 않겠냐.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인 것인데 뭔 그게 의미가 있겠냐. 그 실제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냥 무슨 뭐 여의도 전문가 납셔가지고 막 뭐라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뭐 누가 뭐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뭐 좀 안다고 막 한다는 소리가 뭐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뭐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아이고야, 그 어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왜 무슨 은퇴하겠다라는지 은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확정적으로 그때 뭐 원희룡이 된다, 뭐 나경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도 떨어지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슈퍼챗을 뜯어먹는지 그것도 뭐 능력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창에서 쭉 얘기가 올라오는데 김강삼 변호사님도 뭐 좀 바뀌었습니까? 그럴 리가. 너무 충격인데 만약에 바뀌셨다면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정혁진 변호사 다 셋 다 변호사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상상의 날개입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이유가 여러분들은 뭘 것 같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총선 기간 동안에 봤던 이 친윤들의 비합리성
말이 좋아 비합리성 그냥 미친 짓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미친 짓을 우리가 겪으면서 야 이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무슨 뭐 이거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계엄 이후에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인식을 해오다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뭘 것 같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한동훈을 좀 밀고 한동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 뭔가 나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그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바뀌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비일비재한 거 아닐까. 근데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모든 것들을 딱 이제 그 공적인 거랑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뀌셨다라고 한다면 너무 좀 충격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왜 도대체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지 계속해가지고 두 번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탄핵 국면에서 보면은 뭐 저 지지율 그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고 또 뭐 시위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부 세력들이 예. 길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숫자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개엄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과대 좀 그거 당연하다. 확대돼서 그런 상징된 거죠. 것일 뿐이다. 그냥 쓸데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니까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허. 결국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예. 가장 격렬하게 소위 계엄을 찬양을 하고 이 탄핵을 반대했던 나경원이가 1차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인데, 예. 근데 계엄을 지지했던 사람을 갖다가 당심이고 민심이고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서 대선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후보가 예. 최종 소위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난 봐요. 와, 이렇게 위원장님이 확실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좀 확실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확실하다. 확신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앵커분께서도 얘기를 하지만 김현정도 얘기를 하지만 거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근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김덕수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긴다라는 거에 확신하다.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놀라우리만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냥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그때도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상한 유튜버 애들 막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무슨 막 소리 지르고 막 선동하고 진짜 꼴배기 싫었죠. 뭐 그게 뭐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엄은 무슨 뭐 계몽이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공론의 장까지 나온다라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가지고 국민의힘의 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가가지고 막 똑같이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무슨 뭐 맨날 부정선거네 얘기하고 뭐 트럼프가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유튜버 애들 막 와가지고 막 고라고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뽕이 차가지고 막 하고 이런 개미친 짓거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최소한 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쓰레기 유튜버들과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 놀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 놀아놨던 결과가 폭망이잖아요. 제일 많이 놀아놨던 게 나경원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박수 쳐드렸어요. 나경원이 저기 김덕수로 갔다. 아이고 역시나 너무 선명해. 어떤 생각을 할지가 너무 잘 보여.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5선까지 하셨는지 저는 너무 그런 분들이 5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이미 썩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세대 교체를 해야죠. 반드시 이번에 이 썩은 충치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내야죠. 안 그러면 이 다 썩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썩은 것 같아. 임플란트 그냥 갈아 끼워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제발 좀 김종인 위원장 같이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좀 당이 이렇게 건전하게 갈 수 없나요? 언제까지 미친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설치면서 뭐 이상한 유튜버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당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선물이나 돌리고 앉아 있고 저기 그 권영세는 제가 또 권영세 비판했다고 저한테 또 선물 안 주더라고. 그때 언제였습니까? 저기 뭐 설날이었나?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설날에
설날에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한테 해가지고 한 10명인가 뭐 한 이렇게 막 다 돌렸잖아요. 아니 구독자 순위로 보거나 뭐로 보든지 간에 그 10명 안에 당연히 저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한테는 안 보냈더라고요. 뻔할 뻔짜지 뭐. 자기 욕했으니까 자기 뭐라고 한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정치인이 그럽니까? 에?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그거 뭐 선물 그거 막 하나 뭐 보낸다고 뭐 제가 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보내면 이렇게 쪼잔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비판했다고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한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한테 선물이나 당이 돌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에? 참 깝깝합니다. 김종희 위원장이 왜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얘기 계속해가지고 들어보시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아마 근데 한덕수 대행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나 뭐 한덕수 지금 총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지난번 소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막중한 그런 인물이라고. 게다가 지난번 계엄 사태로부터 절대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명분, 그다음에 일반한 정치의 상식으로 봤을 적에 후보로 지금 거론된다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덕수 이 총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반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명쾌하죠,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로는 안 된다. 한덕수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윤석열을 계엄해가지고 탄핵이 된 마당에 한덕수가 지금 나온다라는 게 국민 상식에 맞냐?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존경했던 유튜버들이 이 한덕수를 밀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뭡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병풍이죠. 김문수 캠프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문수 후보 자체가 병풍 아닙니까? 한덕수를 위한 그냥 병풍에 불과한 거잖아요.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누굽니까? 김문수가 됐거나 한덕수가 됐거나 이런 김덕수를 밀고 있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좀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혹시 옛날에 했던 얘기들, 옛날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했었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나도 저때 당시에 저렇게 꽉 막혀 있었나? 나도 저렇게 미쳐 있었나? 왜냐면 지금 유튜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저는 안 떠오르거든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게 된 거 아니냐고요. 맨날 그런 유튜버들만 보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탄핵이 된 정부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 한마디도 바른 말을 한 적이 없겠죠. 그게 이제 간덕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종희 위원장이 하는 얘기처럼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게 총리 역할인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바타가 한덕수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핵했는데 윤석열 아바타를 내세우겠다라는 윤어게인이 이런 개미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 친윤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일단 기정사실로 깔아놓고 한덕수가 일단 당대표 권한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가 되게 된다면 당을 사실상 다 장악하게 되니까 한덕수야 뭐 나이도 많고 저 사람이 무슨 뭐 그게 있겠냐. 일단 우리가 친윤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한덕수로 일단 해가지고 우리가 배지 한번 더 달아먹자. 공천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생각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권영세가 됐거나 지금 이제 권성동이 됐거나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이 지금 경선 중인데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소속인 사람을 갖다가 무슨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낙연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번에 또 치욕스러운 얘기를 들었는지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다대가 국민의힘 당면까지 바꾸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이가? 그런 식으로 뭔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내가 거기 들어갈. 왜 이낙연이가 들어옵니까? 미쳤습니까? 그게 빅텐트입니까? 그게 어떻게 빅텐트? 그냥 찌텐트지 찌텐트.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을 다 전부 다 지금 데려와가지고 그게 한덕수가 얘기하는 빅텐트예요. 그게 한덕수가 얘기하는 통합의 정신입니까? 보수 내에서 한덕수를 지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냥 미친 짓이라고 봐요.
이거 대선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슨 뭐 한동훈은 배신자 좌파라고 하는 것들 다 어디 갔어요? 어? 서정욱이나 배승이나 뭐 또 누굽니까? 성창경, 이봉규 뭐 이런 극우 같은 유튜버들 맨날 한동훈 보고 다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이낙연이랑 단일화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전화 걸어가지고 날짜 잡으려고 했는데 이낙연이 그 뭐 일정 있다고 빠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던 사람을 지금 데리러 오려고 하는 거는 그건 배신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쓰레기들인 거예요, 쓰레기들. 쓰레기 유튜버들 아닙니까, 사실상. 너무 진짜 저는 이 치가 떨립니다. 이 진짜 이 친윤이라고 하는 이 썩어빠진 조직과 썩어빠진 이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반드시 이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